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암세포 같은 존재로 거론되는 한동훈과 관련해 최근 보수우파 폭망의 원인인 김무성이 한동훈 지키기에 나선 것을 보니 한동훈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공개 서명을 통해 한동훈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발 조직적인 댓글 공작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논객 윤종건 씨는 김무성이 한동훈 역성드는 걸 보니 한동훈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김무성은 우리 정치사 최고의 덩신이고 보수 우파 폭망의 원흉이다. 레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 차기 대선 후보 1위가 김무성이었고 보수 우파 우위의 정치 지형도 탄탄했다. 하지만 이 덩신이 당대표하며 원내대표 유승민이라는 희대의 간신에게 얹혀 레카를 사사건건 발목 잡으며 그 좋던 살림 다 말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보수우파를 이꼬라지 만든 원흉이었지만 민주당에게는 위기 때마다 구해준 흑기사였다. 레카 집권 초기 뚝심으로 철도노조 밀어붙여 거의 항복받기 전 단계까지 간 걸 무산시킨 것도 김무성이고 총선 앞두고 도장 들고 나르시아에서 민주당에 선거 상납한 것도 김무성이고 그 피날레로 박지원 표현대로 박근혜 탄핵의 어떤 공로자로 문재인 집권의 최고 흑기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건 씨는 이어서 그런 김무성이 한동훈 지키기에 나섰다.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이 김무성이면 윤석열 탄핵의 1등 공신 흑기사는 단연 한동훈이다. 그 흑기사짓 덕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1등 책사 박지원이 인정한 공로자라면서 적들로부터 인정받은 보수우파 연쇄 탄핵의 1등 공신들이 손잡고 민심을 입에 올리고 보수우파 재건을 이야기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더구나 한동훈은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 모두 주요 핵심 부역자다. 그런 자가 모질한 선배 흑기사 김무성 앞세우고 장동혁을 민주당의 흑기사라 비판한 걸 보니 기가 찬다. 이쯤 되면 이들은 당내 비주류가 아니라 진짜 국힘의 발목을 잡아 수렁으로 빠뜨리려는 더불어공산당 이중대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윤종건 씨는 또 한동훈이 최근 국민의힘 정체성을 YS 김영삼에게서 찾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내가 한동훈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YS 정신 어쩌구로 세 가지로 늘었다면서 첫째 그는 더불당과 함께 윤석열 계엄의 원인 제공자이자 내란 프레임 창작자다.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지내면서 그의 칼끝은 늘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 있었다. 윤석열에 의해 비대위원장이 되어 전권을 가지고 지휘한 총선에서 패하자 그는 자기 잘못은 없고 윤건희 탓만 했다. 당대표가 되었어도 김건희 특검법을 무기로 윤석열만 궁지로 몰았다. 여당 대표임에도 정권의 성공 따위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그렇게 만하게 근원인 양 비난했던 윤건희를 둘러싼 세 개의 특검 결과를 보라. 도대체 나온 게 뭔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더불당은 물론 한동훈과 그 빠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건 씨는 이어서 둘째 그는 나 같은 보통 보수우파 유권자들을 극우로 몰았다. 이건 진짜 용서 못할 정치폭력이다. 얼마 전 한 딸 할매가 내 포스팅에 산 똥 때문에 잠시 설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할매는 심지어 자기 남편과 아들까지 극우라 칭했다. 한동훈 극우몰이의 폐해가 그렇게 심하다.
다 좋다. 한동훈이 그런 가치관과 정치인식은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동훈은 그런 자신의 정치관을 내세워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당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 후 한동훈은 국힘 내 자기 지지세 확보를 위해 할매들을 동원해 여기저기 천막치고 당원 가입을 열심히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대선 후 대표 경선에는 출마조차 못했고 소위 그가 스태프라고 말한 장동혁이 대표가 되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장동혁 탓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스텝에게 당대표를 빼앗긴 지경이면 당연히 자아성찰하며 다음을 대비해 내공을 다지는 게 순리다. 그런데 일개 당원 주제에 뜬금없이 자기가 당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나섰다. 그것도 YS 정신 어쩌고 하며 말이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중증 치매인 갑재용 즉 조갑재가 삼김급 정치인으로 띄워주자 혹한 듯 싶은데 그야말로 응디에 뿔난 못난 송아지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건 씨는 한동훈이 할매들 길거리 앵벌이 시켜 몇 명이나 자기 편 당원 가입시켰는지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 출범 후 수도권 중심으로 자진 입당한 당비내는 책임당원 수가 30만이 되어간다고 한다면서 당랑거철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한동훈의 꼴불견은 이제 진짜 그만 보고 싶다. 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나온 이 한동훈의 꼴불견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최대한 한동훈과 한동훈 세력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빨리 당에서 축출하고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시민 13,384명이 온라인 공개 서명을 통해 한동훈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조사 결과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의견 표명입니다. 당무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계정들은 한동훈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했으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동일한 IP 환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일 휴대전화 뒷번호, 동일 선거구, 동시탈당, 대량 게시글 삭제 등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운영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해당 게시판은 실명 인정을 거친 당원만 접근 가능한 공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량 도배와 욕설, 비방, 인신공격성 표현이 다수 확인됐다. 대통령 내외와 당내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공격성 글들이 외부 언론을 통해 이른바 당내 여론으로 확대 재생산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한동훈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동훈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 의결, 수사기관에 대한 공식 수사 의뢰, 판단 과정과 결론의 투명한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서 제출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정한 윤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불거진 지 1년 2개월 만에 당무감사위원회 절차를 마치고 지난 9일 첫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한동훈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한 징계 및 수사 의뢰 촉구서가 당에 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과 선거 주권을 동시에 겨냥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요구하면서 왜곡된 여론과 느슨한 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의 여론은 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댓글 국적 표시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 제한 이 문제는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뿐만 아니고 좌파 성향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 국민들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이념, 정파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 이상 올린 X계정 즉 트위터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인에게만 선거권이 있지만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외국인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제도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이미 14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X의 정책 변경으로 접속 위치가 공개된 뒤 한국인을 가장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많은 계정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면서 국제전화 표시 의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2024년 10월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의무 표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과 여론 공작에 대한 경계는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내정 간섭 우려가 자리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한다 이런 참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은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한 여론조차 소위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봉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건전한 공론장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는 독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